오케이, 시작. TBS 노컷뉴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딱 10분만. 캠프 논평 이런 것들로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 국민을 대신해서 해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신 홍영표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재보궐선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참패까지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뜻밖의 굉장히 심하게 무너졌죠. 가장 큰 페이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로남불 그리고 부동산 정책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로남불 문제는 우리에게 엄격하지 못했다. 이것을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특히 우리 민주당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떤 원종주의적인 태도로 그 문제를 바라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부모 찬스 논란 촉발시켰던 저 법무장관이라든지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잘한다 이것에 임명했던 검찰과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원 개정하면서까지 재보선 출마 강행한 부분도 역심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또 당내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나 뭐 전세값 인상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을 민주당이 다시 내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세신안 가지고 계십니까? 홍영표가 당대표 되면 내로남불은 없다 이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당대표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아마 이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조사 결과 국민들이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다 하면 저는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럴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신뢰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송원석 의원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사과를 했음에도 며칠 후에 다시 탈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엄격하게 전부 다 탈당 조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뭐 필요하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출당 조치도 저는 할 계획입니다. 제가 뭐 원내대표를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우리 당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처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 민생 말씀하신 의원식 후보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 보이시면서 득점에 서 계신데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뒷받침된다면은 민심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 저는 뭐 개혁과 민생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80석이나 주었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제대로 못하느냐, 무능하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해오지 못했던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혁 과제, 특히 뭐 민생 개혁부터 검찰, 언론, 뭐 부동산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처리해야 될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뭐 그럴 생각입니다. 홍영표 후보께서 이제 당내 언론의 확보, 소통 이런 거 강조하시는데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뭐 채널을 만들어서 당원들의 의견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거를 뭐 형식적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또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으시죠? 저는 당내 소통이 확실히 부족했다. 당원들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400만이나 되는 당원이기 때문에 이 내에 어떤 그 중요한 뭐 국정 현안이나 또 입법 뭐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민주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해소하느냐, 이견을 해소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어떤 용광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특히 뭐 국회의원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사실 우리 중진 의원들, 사선 의원 이상이 20명인데 이번 지도부 사퇴하고 처음 모였습니다. 1년 만에. 제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중진회의해서 최소 월 1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모여서 제가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소통들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당원들과도 우리는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당원들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소통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꽤 드실 텐데,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라서 모여서 얘기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로 보시는 게 많으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뭐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도 이렇게 대면 어떤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줌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도 사실 배운 게 많고 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당원들까지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30 세대의 민심 위반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크게 드러났는데요. 또 하필이면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 모병제 이런 것들이 또 20대 남성과 여성을 또 갈라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대, 30대는 지금 어떤 우리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미래가 불안하고 또 현재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잘못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거. 이분들의 어떤 고민과 절망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빨리 회복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저는 일차적인 이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밀레니얼 소셜리즘이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특히 1990년생부터 2000년까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내에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젊은 세대, 특히 2030 세대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꾸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런 갈등과 대립, 이것으로 문제를 축소해서는 해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런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충분하게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대화와 토론 이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보고 그런 것도 좀 당이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문 비문 논란 계속 일고 있는데요. 친문 비문 논란. 당장에 친문 비문 없다. 표가 어디냐? 이런 게 이제 정권 말기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항상 이렇게 나오는 말이 또 계파 논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2018년 당대표 선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내가 친문이다. 뭐 친문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 걸기가 정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역시 정권 말기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다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그냥 어떤 보수 언론이나 어떤 야당의 그걸 만들어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당내에서 그런 또 그렇게 해서 분들은 그러면 약간 좀 개인의 이익이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흔들어서 저는 이제 개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이게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4.7 선거 전에 무슨 친문 비문 논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 딱 지니까 당이 어려워지고 또 뭐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이제 역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저는 이미 우리 당의 어떤 당원들이나 또 당원들의 집단 지성 이런 것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주도하는 여당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사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힘 있는 여당으로서 인재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대선도 당이 주도하는 대선을 하고 싶다. 하나는 공약과 정책을 당론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당이 인재풀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요 공약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우리 당 내부에 있는 역량을 모으고 또 거기다 외부에서 전문가 집단의 이런 역량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분야별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인재풀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그 속에서 뭐 장관도 나오고 또 정부에서 일할 뭐 이런 공직자들이 별도로 당 탄생해야 안팎에 된다.